챕터 19 계속 해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1955년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막 개장했을 때 한 소년이 이곳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 소년은 10살이었고 당시는 고용노동법이 느슨했던 때였다. 소년은 가까스로 여행 가이드 책을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한 권을 팔면 50센트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1년 만에 소년은 디즈니의 매직숍으로 일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나이든 직원들에게 갖가지 마술을 배웠다. 그리고 공연 때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농담을 건네는 등 간단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곧 소녀는 자신이 마술 공연보다는 코미디 공연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코미디언이 되기로 했다. 소녀는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시작하며 10대 초반을 보냈다. 관객은 적고 공연은 짧았다. 5분 이상 무대 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 대부분은 술을 마시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느라 공연에 눈길을 줄 여력이 없었다. 어느 날 밤에는 텅 빈 공연장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하기도 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는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었다. 처음 했던 공연 레퍼토리들은 2분짜리거나 틈새 공연이었다. 그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공연 소재를 늘려나갔고 그 중에는 5분짜리들도 있었다. 몇 년이 지나자 10분짜리 공연도 만들었다. 19살, 19살이 되었을 때는 매주 1회 20분짜리 공연을 했다. 때로는 공연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 3편을 읽은 적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발전했다. 그 후로도 끊임없이 실험하고 적용하고 연습하면서 10년이 흘렀다. 그는 텔레비전 극본가 자리를 구했고 점차 TV 토크쇼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투나잇 쇼와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15년을 노력한 끝에 그는 명성을 얻었다. 60일간 60개 도시를 순회 공연했으며 80일간 72개 도시를, 90일간 85개 도시를 돌았다. 오하이오에서는 18,695명이 그의 공연을 보러 왔다. 뉴욕에서 열린 4일간의 공연에서는 45,000장의 티켓이 팔렸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당대 가장 성공한 코미디언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마틴이다. 마틴의 이야기는 어떤 일을 오랜 기간 꾸준히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코미디는 내성적인 사람에게 맞지는 않다. 무대 위에서 홀로 공연하면서 웃음 한 자락을 끌어내는데 실패하는 것보다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공포의 습격을 받을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힘든 일이다. 마틴은 18년간 매주 이런 공포에 직면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0년은 배우면서 보냈고 4년은 배운 것을 수련하며 보냈고 다음 4년은 엄청난 성공을 누렸다. 우리 대부분이 동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 마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자신의 습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걸까? 유머를 연습하든 만화를 그리든 기타를 연주하든 어떻게 해야 습관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수년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내용 하나가 있다. 바로 동기를 유지하고 욕망을 최고로 달성하는 방법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뇌는 도전을 사랑한다. 단, 어려움에 대해 최상의 존 상태에 있을 때 그렇다. 예를 들어 당신이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4살짜리와 진지한 경기를 한다면 곧 테니스가 지겨워질 것이다. 경기는 엄청 쉽고 당신이 계속 득점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로저 페더러나 세레스 윌리엄스 같은 프로 테니스 선수와 경기한다면 빠르게 동기를 잃을 것이다.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테니스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경기가 진행되면서 당신은 몇 포인트는 따고 몇 포인트는 잃을 것이다. 승리할 기회도 물론 몇 번 잡을 것이다. 정말로 애써야 가능해지지만 말이다. 점점 게임에 집중하면서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방해물은 사라지고 완전히 자신을 내던질 것이다. 이것이 어렵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의 도전, 즉 골딜락스 법칙이다. 골딜락스 법칙이란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 때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어려워서도 안 되며 지나치게 쉬워서도 안 된다. 딱 들어맞아야 한다. 마틴의 코미디 인생은 골디락스 법칙을 실현한 훌륭한 예라 할 수 있다. 매년 그는 자신의 코미디 레퍼토리를 늘려나갔는데 단 1분이나 2분 정도씩만 늘렸다. 그는 늘 새로운 소재를 덧붙여 나갔지만 웃음을 확실히 끌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유머들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대에 설 동기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성공하되 일이 어렵다고 여겨질 만큼 실수하는 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그 습관을 가능한 한 쉽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습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다루면서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일단 습관이 확립되면 작은 방법들을 이용해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해진다. 이런 작은 발전들과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그 일을 하게 해준다. 골디락스 존에 이제 막 진입했다면 몰입 상태에도 도달할 수 있다. 몰입은 특정 활동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로 존이라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느낌을 수량화하려고 애쓴 결과 우리의 현재 능력에서 대략 4% 넘어가는 일을 할 때 몰입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실제 삶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의 난이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한 일이지만 골디락스 법칙의 핵심 개념은 적용할 수 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만큼 어려운 도전, 즉 자기 능력에 언저리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몰입 상태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나는 한 가지 지론을 가지고 있다.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며 그저 내 측중일 뿐이다. 심리학자들은 뇌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운영된다고 말한다. 시스템 1은 빠르고 본능적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관처럼 무척이나 빠르게 수행하는 과정은 시스템 1이 관장한다. 반대로 시스템 2는 어려운 수학 문제의 답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더 노력이 필요하고 느린 과정들을 생각하는 일을 관장한다. 몰입에 이것을 적용해보자. 생각이라는 스펙트럼의 양 끝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존재한다고 상상해보자. 인지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스펙트럼의 한쪽 끝인 시스템 1 쪽으로 기운다. 그리고 노력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할수록 시스템 2 쪽으로 기운다. 몰입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 사이 아주 날카로운 경계선에 존재한다. 우리는 자기 능력을 넘어선 도전을 위해 노력할 때 그 업무와 연관에 내재화되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지식을 모두 완전히 사용한다. 뇌는 시스템 1과 2 두 가지 상태 모두에 완전히 관여한다.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향상에는 섬세한 균형이 요구된다. 동기가 유지될 만큼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극단까지 몰아가는 도전을 규칙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우려면 그 행동이 계속 새로운 느낌을 줘야 한다. 다양성이 없으면 지루해진다. 그리고 어쩌면 지루함이 자기 향상 과정에서 가장 최대의 적이 될 것이다.